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겨울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대표 정청래가 초선 의원들에게 조언을 주는 자리에서 딴지일보가 여론을 보는 바로미터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10년 동안 1500여 개의 글을 올리고 지금도 올리고 있겠죠. 그죠? 당대표 이후에도.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의 행보를 봐라. 이렇게 민주당 대표까지 되어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니네들도 뉴스공장과 딴지일보에 가서 글을 올리고 여기와 잘 접촉하면 나와 같이 성공한 정치인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개소리를 초선 의원들에게 조언을 주는 자리에서 했다는 게 물론 완전히 공적인 자리는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공적인 자리인 거예요. 민주당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김어준의 뜻을 어느 정도 받아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지금 전해철이가 몸을 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해철, 양정철, 그리고 임종석, 이 자들이 누구야, 여러분? 문재인의 싱크탱크로서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런 자들이죠. 그죠? 그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도 계속해서 삐걱거리는 발언을 하면서 옆차기를 했던 그런 인물들이죠. 정청래.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자의 의도가 뭔지, 그죠? 많은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죠. 진보 진영에. 전해철의 복귀. 코미디죠, 그죠? 이런, 구태 정치인 새끼들이 나타나서 문바 정치를 다시 열려고 하는데, 이 시기에 문재인이가 또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 기획자 탁현면이가 또 맡아서 책을 읽어주는 문재인 옆에서 기생짓을 하고 그러는데, 어찌되었건 딴지일보 자체가 어떤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특정 커뮤니티가 국민의 여론을 보는 지표다. 이런 정치가 이제 대한민국의 무정치를 만든 거야. 무정치. 정치 없음. 팬덤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팬덤은 어떻게 보면 인민이요, 민중이요, 그리고 국민인 거야. 그래서 현대 정치 철학자들의 개념에서도 팬덤 자체가 나쁘다. 이래 말하는 거는 정치를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팬덤이 그 팬덤을 형성하는 정치인과 상호작용을 못하고 그 정치인이 팬덤에 갇혀서 그 인기와 권력욕과 그리고 자기의 사적 욕망에 갇히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팬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클라우의 people, 인민개념, 포퓰리즘의 그죠? 인민개념일 수도 있고 또
네그리와 하트의 멀티튜드, 다중개념일 수도 있어. 그리고 바디우의 혁명적 주체일 수도 있고, 또 슬라보의 지적의 까다로운 주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팬덤 정치가 그 팬덤을 형성하는 정치인과 상호작용하지 못할 때, 그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엄청나죠. 그죠? 우리가 문재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 전체를 자본주의 욕망으로 덮어버리고요. 들레지에 그 자본주의 욕망에 잡혀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부와 명예를 챙기는 도구가 된 거야, 여러분. 여기에 김어준이가 역할을 했고, 이자는 절반은 사업가죠, 그죠? 그리고 노무현을 너무 사랑하고, 그렇지만은 그 노무현의 적통을 잇는 자는 문재인이라고 굳게 믿는 과대망상증 환자죠. 21세기 우생학을 만들어내. 그래서 대한민국의 무정치를 만들어낸 장본인인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의 뒤를 잇는 조국에게 정치력 힘을 얻어주려고 문재인과 더불어 작당을 해서 뒤에서, 그죠? 앞에서는 이재명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빨아주지만은 뒤에서는 정청래를 조종하여 지방선거에 조국의 어떤 그 정치 조직도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문파 정치인들, 과거에 그죠? 이재명 죽이기에 합세했던 해경군 김씨, 그리고 김부선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적들을 죽이는 데에 기획했던 이런 싱크탱크들이 실제로 정치로 돌아오는 데에 판을 깔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죠. 이자는, 이 정청래 이자는 꼬봉입니다. 김어준의 꼬봉인 거야. 그러니까 팬덤을 업어서 그 팬덤이, 그죠? 정치인을 안주하게 만들고 문파 정치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뉴스공장과 딴지일보의 특징이죠. 그죠? 거기에 댓글들 보면 저쪽 국어들의 어떤 댓글들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어준이가 전환길과 같은 존재냐? 천만의 말씀이죠. 훨씬 수가 높고, 전환길이는 거짓을 팔지만은 김어준은 그런 수준은 아닌 거야. 노무현을 파는 거거든. 노무현의 정신을 팔고, 그죠? 그 점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이데올로기를 팔아서 장사를 하는 자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무정치를 가져온, 정치 없음을 가져온 장본인이 됐죠. 이명박 시기에만 해도 어떻게 보면 낙곰수 시절, 그죠? 그때만 해도 딴지일보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죠. 초반부에는 노무현을 팔면서 거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되면서 벌써 20년이 지난 거야, 여러분. 노무현 때부터 보면은 뭐 상당히 오래됐죠. 15년, 20년이 점점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기득권이 된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이도 초반부부터
정치 없음을 가져온 자가 아니에요. 역할을 그때그때마다 해왔어. 그런데 문재인 때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정치의 자본주의화를 갖고 진보 진영에. 그래서 정치인들로 하여금 인기와 영합하고, 그리고 그 인기에 안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지금은 완전 기득권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의 장을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 공장이 된 거야. 뉴스 공장이. 응? 예도가 볼 때는 그래. 철학자로서 볼 때 보수라는 거 하는, 지금은 구구가 된 이런 자들이 했던 짓은 거짓된 공산주의를 팔아먹는, 지금도 그러잖아, 그죠? 공산주의가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되어 왔는데, 이들이 파는 공산주의는 제대로 된 어떤 공부조차도 안 돼서 거짓된 이데올로기죠. 이걸 팔아먹어. 민주 진보 진영은 뭐예요? 노무현의 어떤 그 희생, 검찰에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검찰에게 원한 감정을 심어서, 그죠? 검찰 개혁을 20년 동안 외치는, 15년, 20년 그런 정치. 그러나 한쪽은 거짓을 팔지만은 한쪽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데올로기를 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김어준 쪽이 저쪽 전환길보다는 나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처음에 팔 때는 그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정치계의 어떤 특정 팬덤 정치를 고착화시키고 도그마틱하게 만들므로써 정치의 주제가 노무현 이후에 마치 검찰 개혁만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민주주의 사회가 오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자유평등의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시민성을 검찰 개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그 시민성의 개념을 협소화시키고 도그마틱하게 만든 또 장본인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의 주제는 언제나 검찰 개혁, 지금 이제 사법부의 개혁까지도 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정치가 하나의 주제로 통합되고, 그리고 선악 이분법으로 갈라져서 완전한 진영 논리에 갇히게 한 장본인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러한 조짐들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새로운 사건으로서의 주체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반정치가 성립되게 되는 거야. 렁띠 필로소피. 정치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정치에 대한 어떤 담론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렁띠 필로소피, 렁띠 폴리틱, 반정치, 반철학을 말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렁띠 폴리틱은 알랭 바디우가 썼던 그 개념에서는 사용하는 자들과 반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랭 바디우가 자기의 주저인 존재와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작품들과 논문, 세미나 이런 곳에서 곳곳에서 말하는 반정치, 렁띠 폴리틱,
반철학, 렁띠 필로소피, 이 개념은 반정치, 반철학이 아닌 거야. 이것은 바디우에게 사건에 들어가는, 그죠?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변화되는 해방의 주체, 혁명적 주체, 역사적 진리 사건에 민감한 철학, 민감한 정치, 그게 바로 반철학, 반정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랭 바디우에게서 사용되는 반철학, 반정치는 일반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정치계에서의 반정치 개념과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 질서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낡은 어떤 정치를 그냥 정치라고 하고, 새로운 역사적 사건에 민감하여 그 역사적 진리에 충실한 그러한 정치, 기존 질서의 힘을 깨면서, 그죠? 그 구조를 깨면서 새로운 역사적 사건에 민감한, 그래서 해방의 주체를 창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정치를 반정치라고 하는 거야. 반철학의 개념 역시도 그래요. 그래서 반철학자들인 프리드리히 니체, 락강, 비트겐슈타인, 사도 바울, 이런 철학자들, 이런 신학자는 반철학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기존 질서의 철학을 깨면서 새로운 역사적 사건의 부름에 충실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정치 역시도 그런 거예요. 정치 역시도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존재의 지속에 충실한 자들은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와 사적 이익, 계파 정치, 그리고 친목 정치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개가 되어서 자본주의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민중과 인민과 국민의 정신을 팔아쳐먹는, 진보의 가치를 팔아먹고, 그리고 팬덤 정치의 민중을 배반하는 이런 정치, 이건 그냥 바디우에게서는 정치인 거예요. 그러나 기존 질서의 힘을 깨면서 새로운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해방의 주체, 그리고 역사의 진리 사건에 충실한 그러한 정치,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정치를 깨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생성의 정치, 사건의 정치, 그게 바로 반정치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민주진영의 노무현 파리와, 그리고 거기에 기득권으로서 안주한 문파 정치를 깨고, 그죠? 이재명이 이질적인 힘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내부를 장악했잖아.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 21세기 역사의 사건에 민감하여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데올로기적 장을 해체하고, 그죠? 알티세르적으로 새로운 역사의 움직임에 응답하면서 새로운 반정치를 열어가는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그죠? 이데올로기적으로 볼 때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거짓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를 팔아서 장사를 해왔고,
그리고 진보라고 하는 자들, 문바 정치인 새끼들은 노무현을 팔아서 지금까지 장사를 해온 거야.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20여 년 동안, 그죠? 검찰 개혁이 주제인 거야, 여러분. 검찰 개혁만 하면은 나라가 다 잘 되는 것처럼 노무현의 원수를 갚고 이것이 완성되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오는 것처럼 국민의 삶은, 그죠? 무관심하고 이러한. 그래서 민주당에도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 법을 해석하는 법실증주의자들이 엄청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 화합하고 새로운 역사적 사건에 열려 있지 않는, 알티세르 개념으로 이데올로기적 장이 역사적 사건에 닫혀서 이제 그 이데올로기가 굳어져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능력하고 계속해서 특정 정치인을 팔면서 종교가 돼. 종교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이 없으면 거기는 언제나 종교가 돼버려. 정치에 비판이 없다, 그것은 종교 집단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의 현실에 문을 닫고 노무현 파리와 그리고 적절하게 거기에 안주하면서, 그죠? 팬덤들이 우리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하여 다큐를 찍고 책선전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삶에는 무관심한 이런 집단이 민주진보 진영에 생기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자들은 반정치를 할 수 없는 자들인 거야. 이미 기존 질서에 기득권이 됐고, 그죠? 그리고 인기에 영합하여 그 팬덤을 이용하여 인민과 민중과 다중 그리고 포퓰리즘을 배반하는 그런 새끼들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정청래 역시도 뭐예요? 기득권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정치무당 김어준이의 어떤 그 사업 계획에 놀아나고 당 대표라는 차가 딴지 게시판이, 그죠? 여론의 바로미터라는 소리를 초선 의원들에게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 지금도. 그러나 이 노무현 파리, 노무현 종교는, 그죠? 이제 이 자들에 의하여 기득권 챙기기로 이용됐고 이것은 이제 정체되어서 도그마틱해졌습니다. 무기력하고 역사의 현실에 무감각하고 역사의식 없고 시대정신 없어. 역사와 시대에 열려있지 않는 그 사회 구성체의 장은 이데올로기로 떡칠돼서 종교 집단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알티세르적으로도. 그러니까 시형스,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집단이 된 거예요. 사실 노무현의 정신 속아웃을 일이죠. 지금까지 이 자들이 보여준 정치 행보를 보면은 노무현의 정신, 예를 들면 노무현의 정신 하나만 이야기를 예도가 할게요, 여러분. 한미 FTA 때, 그죠? 어떤 미국의 강압적인 영향에 의하여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민주 진보 진영의
많은 정치인들과 시민들, 국민들이 반대했죠. 그죠? 그런데 노무현은 이 반대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애국자다 이랬다고. 예를 들면, 그리고 자기가 신자유주의에 너무 빨리 굴복한 것 아닌가. 그래서 한미 FTA를 연 게 아닌가. 거기에 도장을 찍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괴로워했다는 거야.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잖아. 그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랬어. 그래서 노무현은 자기의 그 한미 FTA에 대한 그 입장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애국자다 이랬다고. 이게 노무현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문재인이가 이런 스스로 사유하고 자기 자신이 확립한 정치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문재인이가. 응? 그러니까 지금도 주변 놈들에 의하여, 문파 정치인들에 의하여 휘둘려서 선거운동에 민주당 옷을 입고 나오고 유튜브를 하고 그 주변 기획자 새끼들, 이 자들이 하는 행보를 보면은 오로지 관심은 팬덤을 이용하여 돈벌이, 자본주의 욕망을 채우는, 그래서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정치, 이미지 정치 이런 거에는 아주 능하죠. 그죠? 여기에 탁현민 같은 자본주의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활동을 잘하고 있잖아. 이데올로기적 장애에 갇혀서. 지적이 볼 때 지적 용어로 이 문파 정치와 지금 돌아가는 이러한 뉴스 공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정치를 지적 용어로 하면은 사기꾼들의 집단인 거예요. 사기꾼들. 국민의 팬덤을 팔아서, 그죠? 인기에 영합하고 거기에 안주해서 자기들의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창조하지 않고 과거의 시간성에 잡혀서 그 팬덤을 노예로 만드는 정신병자들의 집단이죠. 종교 집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무현은 살아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집단들을 가장 싫어했겠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는 거짓 이데올로기를 팔고 한쪽에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데올로기를 팔지만은 거기에 안주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치인 새끼들이, 그죠? 자기의 부와 명예를 챙기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거예요. 김어준의 위험성은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여론의 바로미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닌 부분이 더 많죠, 그죠? 정청래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반정치를 수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재명입니다. 지금까지 볼 때는 이재명이가 지금까지의 지형도, 정치의 지형도, 정치의 사회 구성체, 구조를 해체하면서, 그죠? 21세기 AI 시대, 국민 전체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전체를 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힘인 거야, 여러분. 바디우적으로 반정치를 제대로 수행하여 역사적 사건에 민감하고
사건에 열려 있으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그죠? 그러니까 문파들이 지금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날아갈까봐 난리가 아니잖아요. 문재인의 그 유튜브 시작, 그게 지방선거와 무관할까, 여러분? 전해철까지 다시 복귀한다 그러는데 코미디죠, 그죠? 여기에 김어준이가 역할을 한다 이거야. 아침마다 이재명을 팔면서 진보 진영의 입인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뒤로는 이런, 그래서 문재인 유튜브를 협찬하고 후원하고 밀어주는 게 딴지일보잖아, 그죠? 뉴스공장이야. 거기에 탁현민이 기획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딱 김어준의 오늘날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팔면서 장사를 하고 정치를 사업화하여 자본주의화하여 장사를 잘하는, 뭐 전부 다가 그렇겠어. 그러나 진보의 정신을 팔아서 정치를 자본주의화한 장본인은 확실하죠, 그죠? 여기에 문파 정치인들이 출발점이었다 이거야. 문재인이가 지금도 살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역사의 현실성과 역사의 사건에 열려지 있지 않은 그 정치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죽은 정치죠, 그죠? 알티세르적으로 역사의 사건에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장에 갇혀져 있는, 그래서 종교 집단이 된 반정치는커녕 정치를 무로 만들어 버리고 정치를 종교화시킨 무정치의 출발점이죠, 그죠? 정말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